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you.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어제 스타리아 공도에서 포착된 실차 사진들을 리뷰해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스타리아의 인기가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스타리아의 다양한 버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배드림 신근님의 작품인 어린이집 차량 버전을 보여드리며 은근히 잘 어울린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보배드림 소다 4250님의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차량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스타리아를 패밀리카로서 캠핑, 레저 차량으로 눈여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궁금했던 모습 같은데요. 이 하이리무진 역시 상당히 멋있네요. 일명 카니발의 연예인 차량이라는 새로운 대항마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휠 디자인도 바꾸신 것 같은데요. 이 휠도 상당히 하이리무진에 잘 어울리는 모습이네요. 하이리무진 전용 휠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사전 계약을 시작하는 만큼 스타리아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책정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스타렉스의 가격대는 2,200만원에서 3,200만원 선이죠. 카니발 풀체인지의 가격대가 3,160에서 4,354만원대를 감안하면 스타렉스 최상위 트림 가격이 카니발 풀체인지 엔트리 가격과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풀체인지된 스타리아를 보면 외장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의 편의사양 등 카니발과 견주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성으로 돌아온 만큼 스타리아의 가격 인상 역시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현재 SNS상에서 보편적인 스타리아 예상 가격은 2,400에서 3,4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가격으로 출시가 된다면 카니발과 스타리아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쉬운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타리아의 기존 MPV 이미지에서 고급 MPV로 탈바꿈한 만큼 라운지 모델이 있기에 가격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듯 한데요. 우선 스타리아의 화물밴 카고는 2,300에서 2,700만원대로 일반 스타리아인 투어러의 경우는 2,400에서 3,400만원대가 될 듯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 패밀리카로 카니발과 경쟁할 스타리아의 고급 모델인 라운지의 경우는 3,200에서 4,000만원대 가격에 포지셔닝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렇다면 카니발 풀체인지 2.2 디젤 기준 7구인승이 3,280에서 4,354만원대이니 최상위 트림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가격대가 있기에 가격 저항도 만만치 않을 듯 한데요. 스타렉스를 4천만원대 그건 아니다 라는 의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정말 해저인 가격으로만 나와준다면 MPV 시장의 판도를 다 뒤엎을 수 있는 차트키가 될지도요. 그래서 더욱더 24일쯤 공개되는 스타리아 사전 계약 가격이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스타리아의 외장 실차 모습은 어제 도도튜브 영상을 통해 많이들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스타리아의 실내 사진 한 장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투싼 풀체인지의 실내가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대시보드 위에 위치한 플로팅 타입의 클러스터와 세로형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포크 형태의 스티어링 휠까지 거의 빼다 박은 모습을 하고 있죠. 버튼식 전자 변속기의 위치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스타리아가 좀 더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정도 빼고는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자 변속기를 보신 분들의 반응은 차라리 이번 아이오닉5처럼 컬럼식 변속기로 스티어링 휠 옆으로 이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들도 많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저 위치가 디자인의 완성도를 저해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안의 디테일한 그래픽 역시 투싼 풀체인지 클러스터 그래픽과 거의 동일해 보이죠. 여기만 보면 그냥 승용차나 SUV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변했네요. 이전 스타렉스 실내와 비교해봐도 상전벽해에 있다는 생각이 들죠. 좋긴 한데 가격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실내 사진을 보다 보니 플로팅 타입의 클러스터가 접히는 형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해 여기 덮개가 보이시죠? 이걸 보고 아마도 클러스터가 덮여서 열리고 닫히는 것으로 본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긴 딱 봐도 수납 공간으로 여겨지는데요. 현대 측에서도 클러스터 주변 수납 공간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접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대시보드 마감 소재가 다소 산티나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차량의 버전이 라운지 모델일지 아님 투어러의 실내 모습일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시보드 마감 소재가 다소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공조기 역시 요새 현대기아차의 트렌드답게 일직선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버튼식 전자변속기 옆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곳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스마트폰을 넣고 빼기가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멀리 있어 보이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놓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넣고 빼는 게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전 스타렉스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한 실내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어제 스타리아 2열 창문에서 계속해서 포착되는 일명 쪽창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요. SNS상에서도 여러 의견들로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에서 공개한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의 사진에서는 쪽창이 보이질 않죠. 통창의 느낌인데요. 현대에서 공개한 스타리아 디자인의 특징에서도 통창형인 파노라믹 윈도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스타리아의 공통적인 디자인의 특징이고 현대에서 라운지만의 특징을 언급한 자료에는 통창형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렇다면 이 쪽창이 보이는 실차량들이 다 라운지 모델인 것을 감안할 때 일반 모델의 투어러는 통창이고 라운지에서는 쪽창이 존재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데 이 스타리아 라운지 사진에서는 또 통창의 모습입니다. 정말 헷갈리는데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가설은 라운지 중에서도 7인승, 9인승에 따라 통창과 쪽창이 다른 것일까요? 결국 25일 사전 계약표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가설이 최선일 듯 한데요. 오늘은 스타리아의 예상 가격과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You value how I'm feeling.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Been searching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ck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 me now? Screamed all my secrets. Why don't